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내일이면 드디어 초복이라는데 이 닭고기 값이 너무나도 올라서 삼계탕 한 그릇 마음 놓고 사 먹기가 무섭죠. 이렇게 몸보신 양껏 못할 텐데 미래 대비책만이라도 양껏 챙겨보는 게 좋겠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이 혈관질환 대비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이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심지어 소리 없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더욱더 무섭죠. 그럼 관련한 대비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화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가 혈관질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혈관질환 담보 범위 이런 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범위, 담보 내용 이런 거를 다 포괄을 해서 정말 혈관질환을 준비해야 하는데 땡땡땡땡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에 가면 정답은 나오는데요. 아직은 제가 비밀로 하고 강의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보실까요? 우리나라 사람 사망 원인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뽑아봤어요. 누가 봐도 암 사망이 1위죠. 사망 1위는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게 1위인데 2위부터 10위까지 그 순위를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 6위가 당뇨병, 10위가 고혈압성 질환으로 되어 있죠. 이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내용 중에 4가지 사망 원인이 모두 다 혈관 질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위부터 4위, 6위, 10위를 합치면 암으로 사망한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심내혈관 질환이란 과연 무엇인가?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심내혈관 질환이란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과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을 아우름 이런 걸 다 아우르는데 또한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또한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선행질환도 이에 해당한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우리 주변에 혈압약 많이 드시고 당뇨약도 많이 드시죠. 혈압과 당뇨 별로 큰 질병이라고 생각 안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유병자 이렇게 분류표를 확인할 때도 혈압하고 당뇨 요즘 너무나 흔하게 많이 드시잖아요, 약을.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유병자가 맞는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혈압과 당뇨도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과 당뇨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혈압 환자분들 너무 많고 약 드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고혈압 환자랍니다. 3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그중에서 고혈압 환자 3명 중에 1명은 자신에게 혈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혈압 환자 5명 중 2명은
우리가 혈압약 복용 꾸준히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런데 5명 중 2명은 혈압약 복용을 꾸준히 못 하신다는 거지. 꼼꼼히 챙기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 2명은 20일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5명 중 3명은 본인의 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조절을 잘 못 하신대요. 약을 꾸준히 안 드시니까 당연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요 통계 자료가 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공신력 있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 상황에도 본인들이 잘 혈압 관리를 못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약도 자꾸 빼먹으시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하는 것도 매일매일 안 재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뇨를 한번 볼까요? 당뇨병. 당뇨병도 뭐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건 합병증이죠. 당뇨로 인한 합병증.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당뇨도 10명 중에 1명은 우리나라 인구 중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병 환자 중 10명 중 3명은 자신에게 당뇨가 있다는 걸 인지를 잘 안 하시는 거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혈압 강화제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잘 안 맞는다는 거야. 5명 중 2명은 약도 잘 안 드신다는 거지. 그리고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7명이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있음. 굉장히 걱정스러운 현실이에요, 이게.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렇게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제때제때 복용 안 하시고 관리를 잘 안 하시면 혈관 질환에 100%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엄청 잘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잘하는 걸까? 예방 수칙을 제가 9가지 들고 예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담배. 2번째, 술. 담배와 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애주가나 애연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담배 끊기도 여러 번 시도하셔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술도 줄여야지 하면서도 잘 못 줄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은 싱겁고 골고루 먹기, 채소, 생선 충분히 섭취하기. 이것도 우리가 입에 달고 맛있는 거는 뭔가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싱겁고 안 짜게 먹으려면 이게 좀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거 꼭 조절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이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데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꾸준히 관리하기. 그다음에 이런 응급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 이렇게 9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몇 가지나 우리가 지키고 살까요? 제가 보면은 저는 한 2개, 3개 정도는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30%밖에 안 돼요.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서 제가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성인병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9가지 그 행동 수칙도 잘 못 지키니까 이렇게 성인병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 질환자들에게 쓰는 돈의 비중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게 2020년 자료인데요. 점점점 만성질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자료도 보면은 우리들이 고혈압과 당뇨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산정특례 제도라고 제가 화면을 딱 띄웠는데 혹시 산정특례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정특례 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나라에서 보태주는 제도예요. 산정특례 제도가. 크게 보면은 암, 심혈관, 중증질환이 걸리면 본인 부담금을 5%에서 10%만 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희귀 질병 및 결핵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결핵은 100% 나라에서 다 비용을 지급하고요. 희귀 질병에 걸리면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정특례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좀 단점은 뭐냐면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이런 게 산정특례 제도라는 건데 요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내가 암에 걸리거나 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나라에서 보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제도거든요. 이런 특별한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아마 보험도 가입 가능하시고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시고 산정특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집안에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있더라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산정특례 제도는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및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일까요? 암은 5%, 뇌혈관도 5%, 심장질환도 5%, 그다음에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은 10%, 결핵은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고요.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같은 경우 중증 치매는 본인 부담금 10%만 납입하면 산정특례 제도에 해당이 되기만 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꼭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접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병원에서 서류만 잘 떼가지고 맞춰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산정특례 제도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심혈관 질환의 보장을 비교를 해드리면 이쪽 편에 있는 거는요. 산정특례 해당하는 질병 분류 코드고요. 이쪽 편에 있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질병 분류 코드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는 담보들이 있죠.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나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심장질환 담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어때요? 질병 분류 코드가 3개예요, 3개. I21, I22, I23. 이렇게 3개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 분류 코드가 6개예요. 밑에 급성심근경색 3개 플러스 밑에 I20부터 I25까지 3개. 그래서 딱 6개. 그런데 심장질환, 최근에 나와 있는 심장질환 담보는 어때요? 이 6개 플러스 이렇게 많은 담보들이, 이렇게 많은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들이 다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험회사에서 보장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산정특례에서 받는 심장질환의 질병 분류 코드는 어때요? 훨씬 더 많죠. 보험에서 받는 질병 분류 코드보다 산정특례에서 받는 질병 분류 코드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죽상경화증도 되고요, 대동맥 박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심장의 양성, 뭐 암도 되고, 류마티스염 이렇게 담보들이 굉장히 많죠.
진료용 블루 코드가. 이런 것들이 다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을 5%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심장을 봤으면 뇌도 한번 볼까요? 뇌 쪽을 보면은 이쪽은 산정특례 제도에서 보장받는 질병 분류 코드고요. 이쪽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가입한 담보 중에 뇌출혈 담보 있고요. 뇌졸중 담보 있고요. 뇌혈관 질환 담보 있으시죠? 최근에 뇌혈관 질환 담보. 그런데 뇌출혈은 3개, 뇌졸중은 3개 플러스 3개. 뇌혈관 질환은 요거 다 포함하고 추가로 I68하고 I69까지 기타 분류되지 않은 아니면은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을 받는 요런 뇌혈관 질환 담보 요거를 보험에서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산정특례에서는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뇌혈관 질환 I64, 67까지는 되고요. 그다음에 동맥류의 박리 및 그래서 I72부터 상해로 인한 두뇌 손상까지 S06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가 다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뭐냐면 산정특례 중에 안 되는 게 미보장. 이 미보장이 뭐냐면 I68하고 I69거든요. 요거는 혈관 질환으로 생긴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정특례에서는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담보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혈관 질환 보장도 산정특례에서 받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 넓은 부분 같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혈관 질환 얘기를 하면서 산정특례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보험에서 산정특례 진단금이라는 담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정특례 진단비가 다시 새로 나왔다면 이거 담보 가입하면 뇌혈관, 심혈관 질환 담보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요거까지 같이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폭넓은 담보를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보험료를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이거 지금 산정특례 담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몇 군데 안 돼서 보험료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살짝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다, 저런 거 저렇게 좋은데 보험료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까 봐 제가 살짝 보험료만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담보를 어떻게 가입을 했냐면 기본 담보 넣으시고 뇌혈관 산정특례 대상 보장 1,000만 원. 이거 진단비예요. 산정특례, 뇌혈관 산정특례 진단비 1,000만 원, 심장 산정특례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항상 이대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진단비는 일회성인데 비싸고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받는데 저렴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뇌혈관 수술비하고 심장질환 수술비를 2,00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도 뇌하고 심장을 각각 1,000만 원씩. 예전에 가입하신 혈전용의 치료비 증권 열어보시면 보통 다들 200만 원씩 갖고 계실 거거든요. 지금은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과연 보험료가 밑에 금액 보이시죠? 45세면 10,000원에서 20,000원 선. 50세면 여기도 여자는 17,000원에 남자는 27,000원. 남자가 확실히 더 비싸죠, 보험료가. 술하고 담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5세 같은 경우는 여자는 21,928원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36,840원. 이게 여자 대비해서 조금 비싼 느낌이지 사실은 이 정도의 담보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60세 같은 경우도 여자는 68,000원, 남자는 46,000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특례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 나온 담보라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도대체 저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한번 체크하셔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혈관 질환이나 이대 질환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도 이 산정특례 진단비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나중에 크게 보장을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땡땡땡땡.
아셨죠? 답이 뭔지. 이 땡땡땡땡이 바로 이 산정특례예요. 그래서 이대 질환 담보를 준비하실 때 꼭 빼지 말고 같이 준비를 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이대 질환 중에서도 예전에 2년 전에 가입하신 이대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10년 전, 12년 전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을 가져가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리모델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리모델링을 받으실 때도 이렇게 산정특례 진단비를 빼먹지 말고 준비를 같이 하시면은 보험이 훨씬 더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 질환 리모델링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대 질환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꼭 챙겨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계실까요? 이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잘만 활용하면 내 부담 5에서 1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죠. 관련한 보험까지 꼭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신경희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네, 김경아 전문가님 그리고 신경희 전문가님까지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그동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이 만성질환을 앓거나 수술, 입원 등의 진료 기록이 있는 분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가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사례를 주신 분이 50대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도 사실 50대이긴 한데 우리 50대 어머님들 살면서 자녀들 키우고 뭐하다고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사는 게 정말 빡빡하고 빠듯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아끼고 달려오다 보니 너무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자녀들 남편 보험은 정말 꼼꼼하게 다 챙겨놓고 막상 주부인 나는 맨 마지막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예전에 가입은 해놨지만 이거면 되겠지 하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자꾸 왔다 갔다 생기시기도 하고 허리 핀삽입 수술도 하고 정말 뭐 유방, 자궁, 뭐 요실금 등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한 10년 사이에 수술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막상 보험금 청구하려고 보면 보험금에서 받는 게 너무 없고 그래서 알아보면 보험회사는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아드님 보험을 저한테 문의를 왔다가
아드님 보험 말고 이분 보험을 문의가 이게 솔루션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시청자분들께도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증권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보험은 2건을 가입하고 계시고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이제 생명보험 쪽의 보험인데요. 자, 납입한 보험료는 한 달에 99,900원이고요. 24년을 납입하게 돼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19년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나머지는 한 4년 반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되고 보장은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80세 이후에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안에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오래된 암진단비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요즘엔 소외감을 유사암 많이 가입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일반암으로 갑상선암 이런 암들이 일반암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종수술비라고 해서 1종, 2종, 3종 아주 옛날 오래된 이제 생명보험사의 수술비인데요. 이 수술비의 장점은 바로 2종이에요. 2종을 100만 원에 이렇게 내용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나이가 먹거나 그러면 치조골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이 1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어떤 치아보험은 연간 뭐 3개만 해줘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옛날 게 때문에 한꺼번에 5개, 10개를 하셔도 개당 다 나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굉장히 좋은 수술비를 가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자, 2번째 보험인데요. 자, 옆에 화면 또 나갈 텐데요. 이거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인데 이 안에 정말 예전에 실비까지 해서 굉장히 잘 들어놓은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자꾸 많이 나가는 실비보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삭제를 시킨 거예요. 아주 건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플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다 삭제를 하고 나니까 자꾸 아프시죠. 그래서 최소 보험료 때문에 남겨놓은 보장 내용이 있어요. 근데 뇌혈관 질환 아주 옛날 거라 또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이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입원비 3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일상 배상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험료 39,900원에 보장은 80세까지인데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좋은 보험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보험료가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 나이 50세이기 때문에 5년 뒤 뭐 앞으로 해가 80세까지 앞으로 30년을 더 이 금액이 아닌 계속 올라가겠죠. 위험률에 따라서 그렇게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정리를 못한 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많이 아파요. 뭐 실비 가입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가입할 수 있었던 보험이 그때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계셨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나운서님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나운서님 보험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어떤 보험 가입하고 싶으세요? 제일 싼 거요. 맞죠. 가장 싼 보험 가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누구나 바라는 점이죠. 근데 아나운서님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뭐 몇 달 뒤에 큰 수술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아. 나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러면 보험 가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못하지 않나요? 못하죠. 근데 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줘요. 오. 그럼 하실 거예요? 네.
얼마가 돼도 네. 비싸도 당연히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 하시게 되잖아요. 네, 이게 사람 마음인데요. 자, 이제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고 보험이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졌어요.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보험의 유병자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예전에 알던 보험은 일반 보험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서 심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장이 되고 안 되고 몇 년 동안 너는 이 질병에서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를 더 할증을 해. 이런 내용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에 해당돼서 더 많이 아프다 그러면 거절을 당할 수 있죠. 자, 오늘 종류는 50대 여성분께 3대 질환, 암, 뇌, 심장 질환 2천만 원씩 가입했을 때 보험료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일반 심사를 하는 보험은 바로 이제 심사에서 할증하거나 이렇게 뭐 부담보를 거는 이런 보험은 만약 이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7만 원 정도의 피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유병자 보험 3가지, 업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유병자 보험들 3가지 더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유병자 보험인데, 자, 첫 번째 보험은요, 335라고 그래서 3이에요. 3에는 3개월 보험 가입하기 지금 전에 3개월 동안에 의사가 어디 아파서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된다는 질병 확진을 내린 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3년 안에 뭐 큰 수술하든 무슨 수술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질병이든 상관없고 3년 안에 6일 이상 입원한 게 없고 30일 이상 약 복용한 게 없으면 되고요. 그리고 8대 중병 5년 안에 암이나 뭐 심장, 신장, 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즈, 백혈병 이런 8가지 질병만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보험은 보험료가 똑같은 보험이었을 때 8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병자 보험 335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3과 뒤에 5는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3이 틀린데 이 3에는 뭐가 있냐면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고 뭐 이래도 입원 수술만 없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이 보험의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같은 보장일 때 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325예요. 3개월 안에 의사의 확진 없으면 가능하고요. 가운데가 2인데 2년은 2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5년 안에 중대질환은 아니고요. 암만 아니시면 됩니다. 만약에 5년 안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안 하시고 입원 안 하셨다. 뭐 이러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가입하는 범위가 넓겠죠. 그 대신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료가 12만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자, 안하신선님께 또 네. 하나 질문할게요. 네. 이 여성분,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여성분은 뭐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어요. 자궁에 내막증 수술 2번씩이나 하시고 요실금 수술도 하고 뭐 4년 안에 유방의 수술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이 분은 어떤 여기 보험 중에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몰라요. 모르시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분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다행인 게 수술 많이 했으면 325도 안 되고 다 비싼 것도 안 되잖아요. 거절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30일 이상 약 복용한 게 없어요. 그리고 6일 이상 입원한 적이 3년 안에 없더라고요. 중대 질환, 8대 질병도 아니고 수술 많이 하셨지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입 중에 제일 저렴하게 보장 범위도 넓은 신335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설계를 해드렸냐면요. 자, 새로 가입하는 리모델링 조건은 손해보험에 제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이분 수술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보장은 다 80세에 끝나요. 그래서 100살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암 진단비, 그다음에 어떤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뇌혈관과 심장질환, 아까 뭐 산전특례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심장질환에도 I49 부정맥부터 이런 이제 협심증까지 다 보장되는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술비를 종류별로 각각 넣어드렸어요. 큰 질병, 뇌나 심장 쪽으로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수술을 하실 때마다 수술비 2,6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600만 원은 정말 심장을 열거나 크게 수술하는 거 말고요. 로봇이 간단히 수술하거나 뭐 핀 삽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2,600만 원 확정적으로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술, 아주 뭐 예쁜 걸 수술하는 것 말고 맹장 수술부터 이렇게 다 되는데 작은 수술은 50만 원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이분이 또 이제 내막증이 자꾸 발병을 하셔서 또 내막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절대 가시면 안 되죠. 가입하시고 나중에 가셔야죠. 근데 이분 내막증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9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플랜을 제가 오늘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분의 보험료는 이렇게 다 된 건데 이분의 보험료는 96,700원이에요. 이것은 보험은 갱신과 비갱신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96,7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보험료는 보험이 20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자, 20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료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선택은 사실은 이 20년마다 갱신이 되는 96,700원의 보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를 사실은 제가 제시를 했죠. 근데 두 번째는 20년 갱신이 아니고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이렇게 보장은 계속 100살까지 가는 이렇게 갱신과 비갱신 두 가지로 해드렸는데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16만 5,400원이에요. 이 안에 뭐 갱신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표적 치료 받잖아요. 표적 암에 걸렸어도 구토하는 항암이 아니고 암세포만 찾아다니면서 주기는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라던가 좀 로봇이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봇 암 수술비 이런 부분들 방사선을 세기를 조절해서 암세포만 딱 장기까지만 가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요런 부분만 갱신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비갱신으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게 해드렸는데 이분 굉장히 뭐 이분 아주 마음에 들게 생각을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50이 돼서 아들이 이제 하나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인이 됐고 본인 보험료 납입은 할 수 있지만 아직 둘째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형편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선택은 마음은 20년만 내는 걸로 하고 싶었지만 선택은 어쩔 수 없이 20년 갱신으로 선택을 하셨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설계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거 이분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네,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덕분에 아픈 몸이어도 불구하고 좋은 보험으로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 저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수령한 거 병원에 다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 어떤 수술했는지 날짜 맞추고 어떤 보험이 제일 적합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약을 가끔 이렇게 몇 년마다 재발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다 확인을 해서 3년이 아니고 3년 반 전에 약을 30일 이상 복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분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3년이 안 돼서 가입을 했어요. 보험회사 가입할 때 뭐 언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했어. 근데 나중에 혹시 아프게 되신다면 보험금을 이런 청구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고지 위반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60일 약 복용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위험약을 먹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일 이상 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뭐 큰 병이 아니고 뭐 3년 전이니까 30일이나 약 먹었겠어? 한 2주 먹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본인도 놓치고 물론 담당하시는 뭐 상담해 주신 분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꼭 확인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자 보험일 경우에는 이 질병 종류의 확인, 진단일, 치료 방법, 기간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선택을 해야 또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서 강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혈압약을 먹고 해서 유병자라고 하는데 이 산정특례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강의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더 감사한데, 유병자도 산정특례 진단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것 자체가 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 자체도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긴 한데요. 우리 좀 전에 신경이 전문가님이 리모델링 포인트 잡아주신 이런 부분도 그 안에다가 산정특례 진단비를 넣을 수 있는 게 정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병자 되신 분들 325 조건에만 맞으시면 가입도 가능하시니까 전문가님들한테 상담을 잘 받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상 보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질병번호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이러네요. 이거 문의 많이 하세요, 사실. 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상담 중에 많이 문의하시는 게 저희 아버지가 암이시래요, 간암이시래요. 막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어르신이 막 이렇게 아프면. 근데 암이시라는데 아직 뭐 진단서 발급은 안 되고 조직검사에서 암이래요. 근데 몇 달 뒤에 와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보험사 사람에게 나는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놀래잖아요. 그래도 돈이라도 대비책이 돼야 되니까 보험에서 해당이 되는지 찾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보험회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질병마다 같은 암이라도 이름이 있어요. 뭐 제가 신경이 있고 옆에 전문가님이 김경화 이렇게 각자의 이름이 있듯이 암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암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C코드가 일반 위암에 해당이 되고요. D코드는 경계성 종양암이지만 암 초기 단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정해져야 얘가 정말 일반암인지 아니면 소외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병원에 이제 조직 검사를 이미 하셨다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코드명,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이름을 안 다음에 그리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약관에 이렇게 암 진단비의 코드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소외감으로 가는지 일반암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의사분께 코드명 꼭 먼저 확인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병원에 꼭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네, 치아가 부러졌는데 이 일반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치아가 부러졌다면 왜 부러졌을까요?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충치로 부러졌다면 꼭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충치 이외에 넘어져서 부러졌거나 아니면 딱딱한 걸 깨물어서 부러졌거나 이렇게 내가 이빨에 충치도 없고
이 치주 질환도 없는데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금이 갔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담보 중에 상해 쪽 담보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빨이 부러졌는데 당장에 부러진 거 치아 골절 진단비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 치아 골절이 오래돼서 이거를 너무 많이 부러져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상해 수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가 부러져도 원인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인해서 만약에 치아가 부러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치아보험을 가입한 요 상황에서만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원인이 상해 쪽이나 이런 쪽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가입하신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보험 청구를 꼭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아보험에서만 보장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다친 이유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직업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취업을 해서 택배 배송 일로 변경이 되었대요. 건강보험에 알려야 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보험의 종류는 이제 회사의 종류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쪽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생명보험 쪽에 가입하셨는지 손해보험 쪽에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예요. 여기 알릴 의무 때문에 그러는데요. 통지를 꼭 하셔야 돼요. 손해보험 쪽이나 실비 쪽은 알릴 의무라고 했잖아요. 알려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는 뭐죠?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통지를 하셔야만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는 학생 때 공부하던 학생보다는 택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죠. 그래서 상해 쪽의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골절이라던가 다치는 수술,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도 손해보험 쪽은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알릴 의무를 지키시면 보험료가 조금 상해 쪽에 대해서 인상이 되실 거고요. 생명보험 쪽에는 이제 상해가 아니고 재해라고 하거든요. 재해 쪽에서는 생명보험에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학생이거나 막 이렇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뭐 요즘 남녀 구분은 사실 없지만 학생일 때 보험 가입하시고 싶다 그러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쪽에 가입을 해두시는 게 직업 변경에 대해서 위험할 일도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지금 택배 일을 하셔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지만 뭐 계속 하실 거 아니고 또 나중에 또 안전한 사무직으로 보험 직업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료가 또 납입하시는 게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통지 의무 꼭 지키십시오. 네, 헷갈린다 싶으면 일단은 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2020년 3월에 유병자 보험을 15만 원 정도로 가입을 했는데 이 보장 범위가 변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그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변할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20년에 가입하셨으면 지금 제가 강의 드린 내용도 있고 우리 신경이 전문가님이 리모델링 포인트도 있잖아요. 특히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장 범위를 이왕이면 똑같은 보험료 내고 보장 범위 넓게 잘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갱신으로 준비하셨다면 지금 리모델링 받으셔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고요. 그 안에 어떤 질병이 없었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